안녕하세요. AWS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석진호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군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서비스 비즈니스 팀에서 삼성 TV 플러스 PM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혜지입니다. 현재 한국 PM 업무와 유럽 지역 데이터 분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외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중 30% 정도만이 실질적인 가치를 얻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일입니다. 삼성전자 VD 사업부는 TV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종의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안프로님, 우선 TV 플러스가 뭐고 어떤 배경에서 이 서비스가 기획이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에 앞서 우선 삼성 TV 플러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ell, evidently it's not enough money. What am I supposed to do? Police are frustrated by the lack of information. Yes, he's round the last defender, under his right foot. I like my body to see. Dance now, baby. It's just you and me. I sing it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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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ing it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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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보신 바와 같이 삼성 TV 플러스는 별도의 앱 다운로드나 TV에 연결되어 있는 셋탑박스 없이 그리고 구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삼성 스마트 TV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광고 기반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특히 채널 경험과 결합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동일한 경험으로 손쉽게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탐색과 시청이 가능합니다. 삼성 TV 플러스는 기존과 같이 TV가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더 좋은 시청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당사 스마트 TV를 차별화하고자 2015년 한국에 최초 런칭되었는데요. TV에 익숙하고 편안한 경험이 소비자에게 최고의 시청 경험을 만들어낸다라는 창의적인 역발상으로 방송과 OTT 채널을 결합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와 함께 제휴를 맺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 7개국,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호주 등 전 세계 13개국에서 800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등 그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삼성 스마트 TV에서 제공한다는 개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테크 제조업에 뿌리를 둔 삼성전자 VD 사업부에서 실제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삼성전자는 전형적인 하드웨어 DNA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제품 평가 과정을 거쳐야만 제품 양산으로 도입이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 서비스를 런칭 후 사용자의 반응을 보면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업 문화와는 간극이 큰 편이었습니다. 삼성 TV 플러스가 채널 결합형 서비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처음 런칭을 할 때에도 런칭 전 서비스 평가의 기준이 지상파와 같은 기존 방송 채널에서 보여지는 채널 전환 속도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국 처음 계획된 일정에 런칭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TV 플러스는 방송 채널과 다른 OTT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 채널 기준의 속도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왜 불합리한지를 설득함과 동시에 실제 채널 전환 시에 스트리밍이 버퍼링 없이 원활하게 보여지도록 개발 수정을 거듭해서 10개월 후에 런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기반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실 때 DNA 상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뚫고 성공적으로 제품을 론칭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OTT 서비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 플러스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삼성 TV 플러스가 구독형 비디오 스트리밍, 즉 S바드 및 다른 광고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즉 A바드라고 불리는 서비스와 가장 다른 점은 사용자의 사용성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삼성 스마트 TV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든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으면 바로 별도로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특히 당사의 강점인 스마트 TV 판매 물량을 기반으로 삼성 TV 플러스는 전 세계 13개국에서 약 8천만 대 스마트 TV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DNA의 차이를 얘기를 했지만 역으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빠르게 서비스 확산을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서비스 론칭 후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삼성 TV 플러스는 한국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 캐나다, 유럽 7개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등 총 13개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도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23개의 국가로 지원 국가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광고 기반 비디오 스트리밍 시장이 활성화된 미국 같은 경우 스마트 TV 사용자 약 30%가 TV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월 1억 5천 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성 TV 플러스는 광고 기반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채널 시청에서 발생되는 광고 매출이 중요한 수익 모델인데요. TV 판매량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수가 확보가 되고 점차 제공하는 콘텐츠의 퀄리티나 매력도도 올라가다 보니 VD 사업부 내에서도 최초로 단일 서비스를 통해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댁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TV를 단순히 하드웨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삼성 TV 플러스라는 당사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하드웨어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삼성 TV 플러스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퀄리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의 개선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매끄러운 시청 경험을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언자가 필요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국내 OTT 서비스는 CSAI, 즉 클라이언트 사이드 애드 인설션의 방식으로 광고 삽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삼성 TV 플러스는 사용자에게 보다 심리스한 광고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버 사이드 애드 인설션, 즉 SSAI 방식을 도입하고자 했고 이에 대해 가장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AWS였습니다. SSAI 방식은 광고 프로그래매틱 세일즈가 활성화된 해외 시장에서 먼저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광고 정합 작업은 컨텐츠 재생 중에 광고가 제대로 삽입될 수 있도록 제반에 세팅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 대부분의 광고 정합 작업은 외주 업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CDN 역시 대다수 외주 업체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 스트리밍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당사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이에 당사 엔지니어가 직접 광고 정합과 CDN을 운영하는 내재화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와 미디어 테일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실제 AWS와 협력을 해보니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생각하시는 협력 방향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을 새로이 적용하려다 보니 안정된 기술 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도움을 AWS의 글로벌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지원 국가를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전 세계에 위치한 임직원들과의 하나의 통일된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수였는데요. 한국과 미국 등 글로벌 각지에 있는 PM과 엔지니어들이 각자 축적하고 정리해온 지식들을 모두가 볼 수 있는 플랫폼에 문서화하고 지라를 통해 개발 아이템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까지의 서비스 확산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삼성 TV 플러스는 지원 국가를 연말까지 23개국으로 확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AWS의 여러 서비스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소비자들은 가전을 구입할 때 단순히 하드웨어의 본질적인 기능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댁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집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나은 경험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 시장, 즉 프리 애드 서포티드 스트리밍 TV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에 있고 또 사용자들의 OTT 서비스 이용 경험 또한 점차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보다 향상된 비디오 스트리밍 경험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삼성 TV 플러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 고민을 풀어나가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비단 OTT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협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삼성 TV 플러스는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해 나가면서 그 중요성을 더욱더 체감을 해왔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업무 효율화와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희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리해보면 TV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삼성 TV 플러스를 기획하게 되셨고 이를 통해서 유의미한 광고 매출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컨텐츠와 광고를 전 세계 고객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클라우드 활용을 결정하셨습니다. 좋은 사례 공유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선준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TV 플러스의 좀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경험과 소개를 함께 공유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그룹 서비스 소프트웨어 랩 소속 윤지훈입니다. 저는 사이니지 B2B 솔루션 플랫폼의 선행과 양산 개발 및 운영을 맡아서 해왔었고요. 현재는 내부 알람 시스템과 TV 플러스 SSAI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은상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그룹 서비스 소프트웨어 랩에서 CDN 디스트리뷰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부 선행 플랫폼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지션을 맡기 전에는 AWS와 IDC의 여러 리소스를 관리한 경험도 있고 스마트 TV 서비스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내부 플랫폼 개발 및 런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SSAI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서 한국 TV 플러스의 SSAI를 최초로 적용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TV 플러스의 사용자에게 보다 심레스한 광고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SSAI, 서버 사이드 애드 인서션이죠. 방식의 도입이 언급되었는데요. TV 플러스의 SSAI를 적용하기까지 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다수 OTT 업계와 마찬가지로 저희 삼성 TV 플러스의 광고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광고를 삽입하는 CSAI로 시작했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인 TV 플러스의 확장성을 고려하고 이용자분들께 더 나은 시청 경험을 드리고자 저희 삼성은 서버 사이드에서 광고를 삽입하는 SSAI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이번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CSAI의 경우는 회사 내부적으로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요. SSAI로 적용하면서 광고를 삽입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SSAI로 변경하면서 사용자의 심리스한 시청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컨텐츠 부분에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분들과 많은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삽입되는 광고를 제어할 수 있도록 SCT35 마커 방식을 사용하여 광고 삽입 구간을 처리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광고 부분에서는 애드 서버라고 볼 수 있는 DSP로부터 받은 바스트를 최소한의 지연 시간으로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스트는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정보들을 정의한 표준 규격 템플릿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받은 바스트로부터 광고를 가져와 원본 스트림에 광고를 삽입하고 최종 재생 파일인 M3UA 파일을 TV 플러스 클라이언트까지 빠르게 전달해 줘야 한다는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또 사용자의 시청 경험 최적화를 위해 광고를 삽입하려면 삼성 TV 플러스 클라이언트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DSP까지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변경되는 시점에는 버퍼링도 없고 심리스한 시청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앞에 일련의 과정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챌린지였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TV 플러스가 글로벌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 다양한 국가 이용자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미국 TV 플러스의 경우에는 미국 연구소에서 개발 및 운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를 고려해 봤을 때 각 국가 및 지역별로 리소스를 따로 확보하고 각 지역의 엔드 유저가 TV 플러스를 시청할 때 스트림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및 운영을 해야 한다는 제약사항도 존재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서비스 퀄리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셨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린 제약사항들을 고려하여 직접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외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인셉션 페이지에서 고민하였습니다. 이때 AWS의 엘리멘탈 서비스들을 잘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자원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테일러, 미디어 라이브, 미디어 스토어 및 클라우드 프론트 등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의 웹 다큐멘트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 처음 방향을 설정할 때부터 실제 개발 단계까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리멘탈 서비스는 총 6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의 서비스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서비스 내부에서도 인풋에 따라 VOD인지 라이브 스트림인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원하는 바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필요한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 분들과 PM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컨텐츠 프로바이더로부터 제공받은 스트림에 심리스하게 광고를 삽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WS SA분들 그리고 엘리멘탈 본사 개발자분들과 소통하며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SSAI를 처음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로 개발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의 세부 사항이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은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구현 방법이나 각 컴포넌트가 어떻게, 왜 도입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얘기된 바와 같이 엘리멘탈 서비스에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하위 컴포넌트가 있고 저희는 컨텐츠 프로바이더사가 제공해주는 스트림 종류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취사 선택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뤄야 했던 스트림 유형은 HLS 라이브 스트림과 RTMP 스트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림에 SCTE35 애드마커를 삽입하고 이를 연관된 TV 플러스 및 광고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스마트 TV 엔드 유저에게 딜리버리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SSAI 워킹그룹 아키텍처를 구성하면서 미디어 테일러, 미디어 라이브, 그리고 미디어 스토어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CP사에서 제공하는 스트림이 HLS 라이브인 경우에는 미디어 테일러를 사용하였습니다. HLS는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줄 수 있는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HLS는 MPEG-2 Transport Stream 또는 MPEG-A Common Media Application Format으로 이루어진 영상 컨테이너들과 이 영상 파일의 재생 순서를 담고 있는 M3U8 Manifest 파일로 이루어집니다. 영상 파일들은 보통 TS 또는 CMAP으로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M3U8 Manifest를 다운로드하고 플레이리스트 순서에 맞게 영상 파일의 다운로드를 수행합니다. SSAI를 위해 미디어 테일러가 마니페스트를 내려줄 수 있도록 HTTP 리퀘스트를 처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에는 다운로드 속도 최적화를 위해 보통 파일 앞단에 캐시 서버 역할을 하는 Content Delivery Network, 즉 CDN을 두게 됩니다. 다른 엘리멘털 서비스와의 연결 용이성을 위해 저희는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를 선택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재생을 진행하다가 만약 원본 마니페스트에 SCTE35 애드마커가 삽입되어 있다면 미디어 테일러는 저희가 별도로 갖추고 있는 Add Decision 서버에 바스 파일을 요청하게 되고 광고 영상을 마니페스트에 스티칭하여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마니페스트에 이 영화를 재생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져 있는 A, B, C 등의 영상 컨테이너를 순서대로 재생해야 돼 라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B와 C 사이에 광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디어 테일러는 광고를 담당하는 플랫폼에게 광고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하고 재생 가능한 광고의 URL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가 들어가야 한다고 표시된 부분에
광고 URL을 삽입하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는 현재 플레이하는 영상이 광고인지 오리지널 컨텐츠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재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광고와 컨텐츠의 변경 사이에서 일정한 시청 경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실제 컨텐츠와 광고 사이, 그리고 여러 개의 광고 영상 사이의 버퍼링을 최소화하여 시청자가 심레스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설정 값들을 세밀하게 조정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앞서 고민했던 마니페스트 처리 및 파스트 처리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디어 테일러가 클라우드와치에 쏘아준 로그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실시간 스트림에 대해서는 저희는 미디어 라이브를 사용하여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RTMP는 실시간 영상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CP사로부터 미디어 라이브를 통해 RTMP를 인풋으로 받은 뒤 클라이언트에서 재생 가능하도록 이를 HLS 라이브 스트림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만약 영상에 DRM 패키징 등의 추가 가공이 필요했다면 저희는 아마 미디어 패키지를 뒤에 붙이는 아키텍처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요구사항에 이 부분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였기 때문에 저희는 미디어 스토어를 이용하여 HLS의 영상 컨테이너와 마니페스트를 딜리버리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RTMP 라이브 스트림에 대해서 프리롤 방식으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미디어 라이브를 사용하는 케이스에서도 다운로드 엔드포인트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최초 저희 요구사항에 맞추려면 서비스 지역마다 최적화된 다운로드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는데 클라우드 프론트의 여러 엣지 로케이션에 대한 최적화된 트래픽 라우팅을 통해서 저희는 이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디어 테일러를 통해서 구현을 쉽고 그리고 빠르게 원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셨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장점으로 다가왔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이 강점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 오리진과 DSP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마니페스트를 처리한다는 것도 좋았고요. 또 여러 옵션을 통해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지원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CDN의 광고 영상이 캐싱되지 않은 시점에는 광고 부분을 슬레이트로 대체한다든지 애드마킹 듀레이션 길이에 따라 슬레이트 혹은 광고를 선택적으로 재생한다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롤 광고만 붙이는 시나리오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삽입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를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매트릭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벤트가 어느 정도 비율로 성공했는지와 같은 지표를 디버깅할 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테일러의 다이나믹 에디 베리어블을 통해 여러 가지 값들을 쉽게 클라이언트로부터 DSP까지 전달하여 광고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TV 플러스의 경우에는 23개국의 서비스를 하는 글로벌 서비스인 점, 그리고 뷰어의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확장성이나 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파이프라인과 아키텍처로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지원이 됐었나요? 미디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영상을 제공해 주므로 별도의 설정 없이도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와 컨텐츠에 대해서 분리된 CDN을 설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광고와 컨텐츠에 맞게 CDN 설정을 하여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다른 재밌는 내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경험하셨던 어려움이나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키텍처를 맨 처음 구상하실 때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AWS의 웹 다큐멘트가 생각보다 잘 구성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많은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베스트 프랙티스의 참조 그리고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기술 문서의 이용을 추천드린다고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적으로 컨텐츠와 광고를 전 세계 여러 고객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AWS의 서비스를 통한 구현 방법과 그 여정의 경험 그리고 그 노하우를 오늘 흔쾌히 공유해 주신 안혜지 프로, 윤지훈 프로 그리고 전은상 프로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TV 플러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이만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사업 강화 전략 삼성 TV 플러스 세션을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